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짜잔, 내가 돌아왔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요, 정말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,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, 지금이.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이야기를 조만간에 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. 우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코스피가 3,3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거의 1,000포인트 가까이 날라갔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, 그죠?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시장도 아비규환이고 곡소리 나고, 그리고 내가 라방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울어 와가지고 맞네 하면서 술만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.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했고, 오늘 주제는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런 하락장에 왔을 때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죠? 라고 물어보면 아마 지금 젊은 사람 대부분은 아바니 형, 숏 때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래 맞아, 숏 때리면 돼. 근데 문제는 그게 맞았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숏충들은 맨날 이 숏만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잘 맞지가 않아.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 중에서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? 주식 롱숏을 쓴단 말이야. 근데 얘네들도 손실 나는 거 태반이거든. 말은 뭐 절대 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 리턴이다라고 얘기하고 설레발이 치지만 이게 숏을 때리는데 안 떨어져. 안 때려져. 오히려 올라가. 그러면 이제 청산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주가만 더 띄워주고 숏커버링이라고 하지, 그지?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사실 결국엔 숏 치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버핏 어르신도 웬만하면 숏은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, 웬만하면 숏은 때리지 말라는 게 이런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? 정답은 뭐냐면요, 리밸런싱입니다.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, 리밸런싱이야. 당장 돈을 벌진 못하지만 하락장이 됐을 때 그냥 돈으로 떨어진 걸 사서 기다리면 된다. 이게 기본적인 펀드의 미학, 기다림의 미학, 그리고 이 리밸런싱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좌를 하나 들고 오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제 고객 계좌를 들고 왔습니다. 우선은요, 지금 주가가 다 초토화 났지. 엄청 초토화하지만,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주식형 계좌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진 않아, 그지?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가입한 거, 2021년 9월에 가입한 AB 미국 그로스가 이게 마이너스 23%가 빠졌고, 그리고 동기간에 가입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 마이너스 6%밖에 빠지지 않았지, 그지?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 그로스는 미국에만 들어가는 거고,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은 지금은 영국 쪽 주식이 좀 많긴 하지만 미국이랑 이게 유럽 쪽 주식이 거의 80%로 채워져 있는 선진국 배당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, 확실히 이걸 보면 알겠지만 배당주가 방어력이 강하게 나타나요. 배당주가 방어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,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배당주라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, 방어력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주가도 이 흐름 같은 게 있거든. 그래서 배당주가 존나 많이 오른 시즌에 이런 폭락작이 오면 배당주가 더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.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, 나스닥이라던가.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방어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,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보면 뭐냐면 여기 2017년부터 가입했던 6월달에 가입한 펀드 3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플러스가 나 있단 말이야, 그지? 그래서 삼성 아세아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태국 있잖아. 그 나나프라자 같은 어곡 오빠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여기에 이게 동남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,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은 이거는 비과세로 다시 태운 거고. 이게 왜 두 개가 있냐면 한도가 3,000밖에 안 됐거든요. 2017년에 이게 막차였는데 3,000밖에 안 돼가지고 딱 보면 다 1,000씩 들어가 있잖아, 그지?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래에셋 친디아 컨슈머가 친디아, 그 인도하고 차이나 두 개를 섞은 거였는데,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2019년에 봤을 때는 친디아 컨슈머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. 친디아 컨슈머 수익률이 이게 거의 한 60%까지 올라왔었걸 그때는. 근데 40%가 날라간 거야, 이게. 날라간 거야. 그래서 피델리티보다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한번 파도가 오고 나니까 배당주가 더 높아진 그런 케이스지. 시기에 따라 다른 건데. 근데 뭐 가장 완벽한 건 그때 친디아가 되게 좋았을 때 판매를 하는 게 그게 절타긴 한데, 근데 어차피 비과세 펀드 기간이 10년이라 가지고 그냥 뭐 냅둬도 되겠다 싶으면 냅뒀거든.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미학이 뭐냐면, 제가 늘상 말하는 게 투자는 뭐라고 했죠? 심리라고 얘기했잖아. 여러분 계좌 수익률이 여러분 눈에 다 안정된 수치, 여러분 마음에 안정된 수치에서 돌아가잖아.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사람들이 한 5%까지, 10%까지는 버텨. 근데 20%부터 못 버티거든. 그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.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버텨요, 실제로. 그래서 뭐 이게 승률이 나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지만, 이게
보면 알겠지만 입금액 합계가 2억 900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금이 아직까지 1000만 원이 좀 이익이 난 상태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보면 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게 거의 1억 돈 되는 게 채권으로 들어가 있거든 지금. 거의 1억 돈이 채권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펀드를 왜 가렸냐면 원래 옛날에 저 포트폴리오 그냥 다 까버렸잖아요. 다 까버리고 뭐 이런 하락장에 있을 때 그냥 내가 한번 이게 손 봐주면 난 내 할 일 다 한다 생각을 했단 말이야. 근데 고객 중에 한 분 연락이 오더라고. 그래서 솔직히 내가 어바님이랑 오래 거래했는데 유튜브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 다 까는 거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고객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. 다 가르쳐주면 또 그렇잖아. 그래가지고 가리긴 가렸는데 글로벌 다이나믹이 이번에 진짜 엄청 떨어졌어.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. 그래서 이거 내가 추천했던 펀드이고 누가 봐도 좋은 채권이었거든. 근데 이게 거의 엄청나게 날아갔어. 서브프라임 때도 원금을 지켰는데 그 서브프라임 때도 이게 엄청나게 날아가서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상태거든 이게. 근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그 펀드에서 채권 펀드에서의 그런 하락 같은 거는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 떨어진 채권 가격에 그게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. 근데 문제는 채권이란 건 내가 늘상 말하지만 망하지만 않잖아. 망하지만 않으면 채권 만기가 오게 되면 다시 채권 받고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 거지.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따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줄게. 내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. 그러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, 그 밑에도 이제 채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 밑에 이제 UH, 저거는 내가 어디에 들어간지 여러분 알 거야. 그지? 내가 늘상 강조했던 채권 있잖아. 그지? 거기 들어간 거고. 그리고 그거 말고도, 채권형 섹터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. 채권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,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돈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러면 결론은 뭐다? 무서울 게 없는 거야. 이런 상황이 되면. 오히려 지금 나도 이제 고객들이 오래 거래했잖아. 다들 연락이 와.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? 그래서 난 실제로 오늘 같은 일이 엊그제 코스피 2400 깨잖아.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막 자골라면 막 카톡 막 50개씩 와 있고 막 그렇거든. 막 50명씩 막 와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. 옛날에는. 근데 지금은 몇 명 오지도 않아. 한 4-5명?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익숙해지더라고. 내가 진짜 신기한 게 나는 오래 거래하는 사람, 10년씩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지더라고. 그래서 전마가 연락을 안 주면 별일 없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리밸런싱을 지금 할 거냐, 지금 안 할 거야. 연말까지는 볼 생각이야. 저도 일단은요. 연말까지는 두고 볼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화두가 결국엔 미국의 금리와 인플레이션이잖아.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의 시간이 오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. 그러면 하락장이 별로 무섭지가 않다는 거야. 왜? 하락장을 겪어봤던 사람 알거든. 그때 내가 돈이 있고 리밸런싱을 하는 순간에 이 상황이 안정이 됐을 때 시장은 불확실성이 싫어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안정됐을 때 얼마나 강하게 튀어오른지 전부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늘상 제가 말하는 게 심리를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. 심리를 강조하는 게. 그리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아니냐일 뿐이죠. 아마 여러분들 다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을 거예요. 왠 줄 알아? 전부 다 투자 자산에 꼬라 박았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고 싶어도 리밸런싱 할 돈이 없어. 그나마 그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한 것처럼 투자를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. 근데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난 투자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인덱스 펀드 넣는 걸 못 이깁니다. 못 이겨. 확률적으로 못 이긴단 말이야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, 투자는 또 어차피 선천적인 영역이거든.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.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인덱스도 뭐 맘 편한데 포트폴리오 짜놓은 다음에 그다음 여러분들 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. 그걸로 돈을 벌어 오세요. 그래서 뭐 지금에 따라 요즘은 이제 노동의 가치를 진짜 개의 조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야. 투자 쪽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잖아. 그게 오히려 더 타산이 맞지가 않아요.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어 있냐? 지금 전부 다 소주 먹고 있단 말이야. 지금 항상 말하지.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무섭거든.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당해봤었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도 똑같이 이렇단 말이야. 나도 그 꼬꼬마 때 안 그런 줄 알아?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의 투자구나. 그거를 엄청난 돈을 꼬라 박아야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. 여러분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괜찮냐고, 불안하냐고, 불안하다면,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와서 또 불안하잖아. 불안하면
조금 잘라내는 게 맞아요. 불안하면 잘라내가지고 여기 뭐 CM에든 돈을 냅두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이 먹구름이 다 걷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때쯤 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? 그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 난리 났더라고. 거의 고점 대비 한 70% 나간 것 같던데.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이때 사람들이 자르고 나가는데 이 자르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이걸 먹으려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가잖아요. 잃고 나가면 재진입도 못 해요. 그리고 나중에 올라간 거 보고 이제 후회만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그 투자의 심리라는 거 있죠.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요성, 이 두 개는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때 이거는 정말로 명심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이런 급격한 하락장이 왔을 때 오이에 뭐 살까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로 각성해 있길 바랍니다.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